숲과농장 자연인 농부 임종갑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방송을 하고자 했지만 한 달 동안 눈에 이상이 생겨서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불편했던 오른쪽 눈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가까운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눈물이 줄줄 흐르고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경험한 이 일에 대한 소회를 힐링 스토리로 나눌까 합니다. 저는 20년 전 생명의 농업을 추구하는 농학도가 되어서 더운 필리핀에서 농장 연구활동을 하다가 왼쪽 눈에 농부병으로 불리는 익상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더운 대만에서 6년간 일하면서 오른쪽 눈마저 익상편이 심하게 생겨서 그 후에도 재발이 돼서 우측 눈을 다시 수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우리 인체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굴 윤곽 성형으로 외적 팔자를 고치지만 외모를 굳이 따진다면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미인이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눈도 아름답게 변한다고 믿습니다. 눈은 실제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울과 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말하는 것에서 진심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선한 눈을 볼 때마다 꽃보다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무망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 같아서 기쁨과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 사진을 찍기를 좋아합니다. 눈이야말로 조물주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3사람이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성한 눈을 가진 것이 아닌데도 바이올린을 하고 피아노를 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게 되면 제 눈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안구 기증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성한 눈을 갖고 있는데도 더 많은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부담과 또 미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 목사님이 천국은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는 곳이다. 그런 설교를 하실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옛말에도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다. 그렇게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은 눈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인체의 감각기관을 오감으로 나누죠. 주로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와 자극이 뇌에 전달되면 인식하고 판단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의 70%가 시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인체 기관 중 정교한 눈의 구조와 그 정교한 기능과 작용을 보면서 신비로움은 경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 건조증 때문에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데요. 이 인공 누액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만든다 해도 우리 눈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자연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눈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엄청난 인생 교훈을 깨닫고 제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노상 겪는 인생사의 진면목같이 여겨져서 특별한 힐링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 위람되지만 다른 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 터놓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저를 잘 치료해 주신 분은 빼어난 미모에 예리한 눈을 소유하고 실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러나 매우 힘든 분이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대면 시간조차도 몹시 불편하게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어김없이 무안을 향해야 했습니다. 곧바로 호통과 이상한 히스테리 반응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뒤통수를 만지며 나와야 합니다. 그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그래도 저를 치료해 주는 데 대해서 늘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다시는 안 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트라우마를 넘어서 또 가곤 했고 그때마다 변함없으신 선생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고 저나 선생님이나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무튼 인연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마력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많은 환우들을 만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상대를 따뜻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고 교만하게 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심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뢰서를 받아서 최고 공인된 대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 각막에 염증이 심하고 아주 어려운 상태로 속히 각막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공 위험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불가항력의 막다른 골목에 온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수술이니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비용도 수백만 원에서부터 그 이상이 들 것이었습니다. 전신 마취도 겁이 났고 비용도 제겐 천문학적인 액수라 수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친구 의사들에게 전화로 상의를 해보았는데 각막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했으니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 눈병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이니 영등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오래전 2번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예 이참에 수술을 해서 남은 생애의 고통을 줄이고 편히 살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이번 기간 동안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차에 가득 싣고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4시간을 운전해서 각막센터 전문의 선생님의 진찰을 기다리면서 마음은 온통 수술 생각으로 심란해지고 막대한 치료비 마련에 대한 방안을 이리저리 궁리하는데 20년간 눈병으로 고생하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심한 통증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각막질환 전문의 선생님 앞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보다 좀 젊은 역시 여선생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검사 결과만 기다렸습니다. 수수한 인상의 그 교수님은 한참을 진지하게 살펴본 후에 소견을 냈습니다. 상당히 심한 편인데 우선 며칠간 약물로 치료해 보십시다.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이 세 가지와 소염제 등 복용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해보시고 며칠 후 오시지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염려가 되는지 수술 케이스를 묻자 상태가 심해서 수술을 안 하면 천공이 될 우려가 있긴 한데 약물 치료 후에 지켜보면서 차후에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에도 소상하게 응대해 주셨는데 내용은 이렇게 기억됩니다. 자연치유가 될 확률도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과를 지켜보십시다. 만일 수술하게 되면 부분 마취로 40분 정도 걸리고 약막을 각막에 입혀서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인데요. 비용은 몇십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안대를 사용하여 눈을 감고 시원히 쉬어야 자연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희망과 용기가 생겼고 감사의 마음과 함께 따뜻한 사람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통증은 좀 나아졌지만 큰 차도를 못 느꼈습니다. 예약 날짜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면서 다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 바에는 아예 힘들어도 수술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 선생님이 전후 사진을 찬찬히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수술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술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각막이 자연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힐링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기 살이 채워져서 스스로 아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주치의를 만난 것은 행운이다 싶어서 이왕에 익상편이 자라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하는 수술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황 선생님은 가능하면 칼을 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염증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절반으로 줄여야겠어요. 저만의 또 더 처방 안 하니 있는 걸로 조금씩 쓰시고요. 라고 했습니다. 전번 약을 고용량으로 처방했는데 이젠 그대로 할 필요가 없으니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량 조절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고 여겨졌습니다. 일주일 후 환부 상태가 괜찮으면 가까운 안과에서 진료를 하시도록 정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멀리서 온 것을 아셨는지 이 점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의료인을 만났지만 수술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는 분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현대의학의 기초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수술과 같은 치료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입장이지만 과잉 진료로 인한 후유증과 고통을 겪는 환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93세 할아버지가 위암소견이 나왔을 때 주치의가 수술을 강조했지만 고령인데다 전신 마취까지 하는 부담과 염려로 제가 우겨서 수술을 면하고 자연치유 방법을 적용하여 100세까지 향수하신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장롱면허인 아내에게 운전을 맡길 수 없어서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애꾸눈으로 힘들게 운전해 오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기쁨, 즉 진정한 힐링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중국 문화권에서 7년을 살 때 의술과 양심을 겸비한 의료인을 존경하는 뜻으로 인술겸덕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밤낮 수고하시는 의료진이 들어야 할 존경과 감사의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연 건강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말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저로서는
교과서적으로 관행된 평가와 판단, 그리고 첨단 시스템으로 짜여있는 의료 현장에서 내추럴 힐링, 자연치유라고 하는 컨셉을 듣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여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아픔과 긴장에서 여유와 힐링을 체험하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를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 일을 거울 삼아서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반면 교사로 삼고 싶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료차 갔을 때 황 선생님은 더 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져서 확실하게 힐링이 되고 있으니 복용량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저만의 또 한 가지를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할 때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환자를 보낸 중에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진지하면서도 여유와 자상함으로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역지사지의 그 입장에서 가까운 연고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도 발부해 주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명의는 세상에 유명한 의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정한 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는 의사라고 정의해 봅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탁월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더욱 값지고 빛나게 하는 능력이며 환자의 몸과 마음에 치유 에너지로 역사하는 최상의 처방약이 된다고 믿습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의사는 인류가 보유한 공적 재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고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이런 명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